자, 저희가 1강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제가 오늘 부사라는 문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어요. 그게 이해가 1차적으로 되시면 되고, 두 번째 제가 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장 연습이 됐으면, 자, 세 번째는 제가 모든 강의의 마지막 부분은 프랑스 문화나 사회에 대한 어떤 문제점 아니면 이런 이슈 또는 어떤 얘기를 좀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tutoiement ou vouvoiement 이라는 둘 다 명사형입니다. 프랑스어에서 멍으로 끝나는 경우의 품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명사도 멍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오늘 배운 저희가 부사도 주로 형용사에서 멍을 붙여서 부사화를 시킬 수 있다라고 했죠. 이 두 단어는 오늘 배운 부사 아니고 반말, 비존칭 또는 존칭이라는 존댓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둘 다 명사입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프랑스 가시면 누구나 많이 궁금해하시고 질문하시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우리가 존칭이라는 말과 비존칭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tu를 사용할 수도 있고 vou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저한테도 굉장히 자주 질문을 해요. 그러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누구에게 어떠한 경우에 tu를 쓸 수 있고 반대로 어떠한 경우에 vou를 쓸 수 있느냐. 오늘 같이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되고, tu라고 부르는 것이라는 명사가 되기 때문에 tutoiment이라고 합니다. 이것으로 부르는 것. 말하자면 그러면 vou는 스펠링, 인칭 대명사는 vou가 s가 있지만 명사가 되면서 vou라고 부르는 것, 존칭, 존댓말을 vouvoiment이라고 해요. 존칭과 비존칭과 존칭 또는 반말과 존댓말 정도로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되겠죠? 자, 문장을 저희가 끊어서 보면서 부사를 위주로 찾아주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문장이 En français, quand on rencontre quelqu'un, on se demande souvent, on se tutoie ou on se dit tu. 자, 여기까지 보시는데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 부사가 있긴 하지만 오늘 저희가 배운 멍이라는 형태의 부사는 보이고 있지는 않죠. 자, en français, 프랑스어에서 quand on rencontre quelqu'un, rencontrer, 만나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기초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저는 오늘 첫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만 드릴게요. 둘 다 한국말로 만나다 또는 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 문장에서는 왜 voir가 아니고 rencontre를 썼냐면 rencontre는 주로 처음 보는 사람인 거예요. 내가 누구를 처음 만나다, je rencontre quelqu'un. 근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voir는 완전 처음 보는 사람에게 간혹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 100%는 아니지만 주로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나 본 적이 있는 사람을 볼 때는 만날 때는 je vois quelqu'un이라고 표현을 해요. 약간의 뉘앙스가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내가 누군가를 처음 봤을 때 반말 써야 될지 존댓말 써야 될지를 지금 구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voir가 완전 틀렸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처음 만날 때 사용하는 rencontre가 조금 더 적절한 문장이 되겠죠. 발음은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quand 이하에 voyelle 모음이 나오면 연음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다시 en français, 프랑스어에서 quand on rencontre quelqu'un, 누군가를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자, demander는 물어보다죠. 누구에게 내가 물어보거나 부탁하거나 요청하다인데 수가 붙었다는 얘기는 상호의 의미를 가지니까 우리가 서로 물어본다 이렇게 되겠죠. 서로 물어봐요. souvent, 자주. 품사로 따지자면 souvent도 오늘 저희가 하고 있는 부사지만 멍의 형태는 아니고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자주, 빈번히에 해당하는 부사입니다. 자, 자주 물어보곤 합니다. nous point, 이 말은 이런 걸 자주 물어보곤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on se tutoie ou on se dit tu. 여러분들이 자주 들어보실 거예요. 누군가를 처음 만났을 때 내가 프랑스어를 해야 되는데 말 그대로 tu라고 써도 될지 물어봐야 되기 때문에 tu라고 부른다. tutoyer. 근데 말 그대로 제가 앞에 것처럼 서로 그렇게 부르거나 서로 말을 놔야 되니까 상호의 의미를 가지는 것을 쓸 이하의 대명동사, 수가 붙은 대명동사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그냥 뛰라고 할까요? 이 말은 그러니까 서로 반말할까요? 또는
이런 말을 대사를 쓰셔도 되고요. 대화를 on se dit 똑같아요. dire는 말하다인데 se dire가 되니까 서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G라고 해도 될까요? 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프랑스 영화 같은 거 보실 때도 어떤 사람을 완전 처음 보게 되면 서로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모르니까 이런 말을 써서 말 놓을까 반말해도 될까 라고 물어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 문장 한번 볼게요. Quand doit-on tutoyer et quand doit-on vouvoyer? Il n'y a pas de règle très stricte. 자, 이 표현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quand, 언제, doit-on, 우리가 해야 될까요? 동사 원형. 자, 제가 tutoyer는 조금 특이한 동사예요. 한국말로 보자면 누구에게 말을 놓다, 누구에게 반말을 하다죠. 반대로 vouvoyer도 누구에게 존칭하다, 누구에게 말을 높이다인데 한국말로 보자면 우리가 누구에게니까 전치사나 이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전치사 없이 목적어를 바로 쓰는 동사예요. 자, 무튼 간에 그러면 언제 우리가 tutoyer, 너라고 해도 되고 언제 우리가 vouvoyer, 당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Il n'y a pas de, 없습니다. 뭐가요? règle, 규칙이 très strict, 매우 엄격한 규칙이 있지는 않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Mais généralement, on utilise vous comme une forme de politesse et de respect, alors qu'on utilise tu dans un contexte plus familier. 자, 뒤에 이런 설명이 있어요. 아주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mais généralement. 자, 오늘 저희가 멍으로 끝났다고 해서 항상 100% 부사가 되진 않지만 général, masculin, général, féminin, 여기서 멍을 붙이면 부사가 된다라고 했죠. 일반적으로 보통은 on utilise, 사용합니다. vou라는 인칭을 꼭 뭐뭐로, 뭐뭐처럼, 뭐뭐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Une forme de politesse. 자, 저희 어휘 공부 같이 해주시면 되세요. 아까 우리 형용사 중에 poli, 정중한, 예의 바른, poliment, 부사, politesse, 명사 이렇게 비슷하게 생긴 것끼리 품사만 구분지어서 외우시면 되겠죠. 자, 정중함의 표현으로 정중함의 형식으로 vou를 사용하는데 et 그리고 de respect 말 그대로 정중함이나 respect 하는 거 존경의 형태로 우리가 vou를 쓸 수 있고 alors que 자, 구문이에요. alors que 반면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vou를 썼는데 반면에 반대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On utilise tu dans un contexte 어떠한 데는 tu를 쓸 수 있냐면 plus familier, familier 친숙한, 친근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더욱 친근한 어떤 문장에서는 더욱 친근한 contexte에서는 우리가 tu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마찬가지예요. 처음 봤다라고 해서 무조건 vou를 써야 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엄격한 규칙이 없지만 우리가 뭔가 존중의 표시 아니면 정중의 표시로 나이와 상관없이 vou를 쓸 수 있기도 하고 동일하게 나이에 상관없이 처음 봤어도 요즘에는 비슷한 나이 또래끼리는 tu라고 바로 사용하기도 한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두 번째 질문 계속 볼게요. On vouvoie une personne quand on rencontre pour la première fois une personne plus âgée, un supérieur hiérarchique, un professeur ou une personne qu'on ne connaît pas bien. 제가 방금 한국말로 설명드린 내용이 이 질문이겠죠. On vouvoie, 존칭을 사용합니다. 존댓말을 합니다. 자, 근데 방금 제가 뭐라고 했죠? 한국어로 해석할 때는 이 사람에게 존칭을 사용하다, 이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다이지만 프랑스에서 여기서는 누구에게를 가리키는 전치사 아를 사용하시면 안 되는 타 동사예요. 그래서 vous voyez, tutoyer 이하에 전치사 없이 사람을 바로 써주시면 돼요. 자, 이런 사람한테는 존칭을 써요. 근데 이 사람을 수식하는 말이 그 관계사 절 어떤 사람이냐면 자, 그 이하에 옹이 와야 되는데 축약해서 꽁으로 쓰기도 하고요.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공식적인 문어체에서는 모음을 축약하지 않고 L 아포스토프를 넣어가지고 축약을 시키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두 개 어느 걸 쓰셔도 상관없어요. 자,
이렇게 쓰시거나 또는 축약하지 않고 L 아포스트로프를 쓰시거나. 자, 만나는데 pour la première fois 처음으로 만나는 사람들한테 1차적으로 우리가 보통 존칭을 사용하는 거예요. 처음 보면. 또는 une personne 사람인데 puis âgé. 여는 보통 해서 꼭 읽어주시면 되고 âge는 나이라는 명사죠. 저희가 계속 어휘 공부해 주시면 되세요. 강세가 붙으면 형용사가 돼서 나이가 든. 근데 지금 personne을 수식하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personne에 맞춰서 성수를 일치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이가 더 많은 사람들한테 vous voyez 존칭을 쓰시거나 세 번째, un supérieur hiérarchique 하면 상사, 나보다 윗사람에게 존칭을 쓰시거나 un professeur 교수님이라든지 ou une personne que 동일해요. que 어떤 사람이냐면 뒤에 주어 동사 절이 나와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공이라고 축약하셔서 쓰셔도 되고 더 공식적으로는 que l'on이라고 자주 표기를 해요. On ne connaît pas bien. 잘 모르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한국은 우리가 뭐 나이 차이에 따라서 존칭이냐 반말을 많이 구분하지만 프랑스에서는 친숙한 관계냐 그렇지 않으냐 이런 정도로 쥐랑 vu를 많이 구분을 한다라는 얘기였어요. 자, 마지막 문장. Aujourd'hui, les jeunes générations se tutoient beaucoup plus facilement. 자, 지금 저희 부사 찾고 있는 연습하고 있잖아요. 앞에서는 멍으로 끝난 부사 없었고 마지막 문장은 어때요? facilement 이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 전체 해석해 보겠습니다. Aujourd'hui, 지금 당장의 오늘뿐만 아니고 오늘날에는 les jeunes, 젊은 génération, 세대들이, 젊은 층들이 자, 제가 오늘 계속 tutoyer나 vous voyer는 목적어를 바로 쓰는 동사라고 했고 여기 앞에 수를 붙여준다는 얘기는 상호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서로에게 말을 놓거나 서로에게 이제 반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는 제기적인 용법만 있는 게 아니고 상호의 의미도 있으니까요. 젊은 층들은 요즘에 서로 말을 놔요. beaucoup, 많이, plus, 훨씬 더 많이, facilement, 쉽게. 그러니까 처음 봐도 지금처럼 뭐 모르는 사람이라고 해서 바로 그 존칭을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젊은 또래들, 아주 어리거나 좀 젊은 층에서는 아주 자주, 훨씬 더 편하게, 훨씬 더 쉽게 말을 놓기도 한다라는 얘기였고 facile, 이 형용사였겠죠. 이 단어는 원래부터 의가 붙어있는 단어라서 바로 멍 붙여서 쉽게, 용이하게 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화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1강 강의를 마칠 건데요. 제가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는 교재와 동일하게 1번 오늘 부사라는 문법의 큰 주제가 있었고 그걸 가지고 제가 연습 같이 해봤어요. 어떻게 부사를 만들 건지 교재에 더 많은 예시 있고 세 번째 예문을 저랑 같이 보면서 조금 더 습관을 기리는 연습을 했고 마지막은 저 오늘처럼 프랑스 사회, 문화 아니면 한국 사회나 문화에 대한 질문도 간혹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문법의 내용을 같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강의 모든 내용 여기서 마칠게요. Merci, au revoir.